그런데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만 믿고 있으면 다른 암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췌장암 3기를 진단받고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어떻게 암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모를 수 있냐고 병원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100가지도 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도 있고요. 별 쓸모없는 검사도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몸속에 주사한다고 했잖아요. 방사선에 자꾸 노출되면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다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을 병원에서 왜 추천을 하는 걸까요? 제일 무서운 병을 딱 하나만 꼽자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 죽을 병이라는 인식이 많고 되게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약이나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서요.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컨디션만 유지한다면요.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걸렸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암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끔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좋은 음식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조기에 발견한 암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몸속에 암이 있다고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암이 컨트롤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기로 번지면서 장기 부전이 생겨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만 한다면 암 때문에 죽을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검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귀찮다고 건강검진을 건너뛰다가 조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남은 인생은 독한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지내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국가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주는 검진이에요.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그리고 암 검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 검진은 나이에 따라서 의무 항목이 다른데요. 위암, 간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40살부터 의무 검사를 시작합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살부터 검사를 받게 되고요.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암은 흡연을 많이 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54살부터 검진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6가지는 유병률이랑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서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고 비용도 합리적인 거를 위주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만 믿고 있으면 다른 암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국가건강검진에서 검사해주는 암을 어떻게 설정했다고 했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암을 검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췌장암 3기를 진단받고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어떻게 암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모를 수 있냐고 병원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 건강검진은 빼놓지 않고 받았지만요. 정작 필요한 다른 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진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 암검진은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빠뜨리지 않고 검사하고 싶다면 몇 가지 필수 검사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검진 리스트들을 보면요. 정말 100가지도 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도 있고요. 별 쓸모없는 검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와 그리고 꼭 필요한 검사 5가지씩 설명드려 볼 거예요. 첫 번째 비추천 검사, 바로 PET-CT입니다. CT라는 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몸을 단면으로 잘게 쪼개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PET-CT는 조금 다른데요. 몸속에 방사성 물질을 주사해서 어떤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암의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PET-CT를 암 검진 목적으로 권고하는 병원들을 가끔 봤는데요.
방사성 물질을 몸속에 주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ET-CT는 일반 X선 대비 방사선 노출량이 200배 정도 높습니다. 방사선에 자꾸 노출되면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다가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PET-CT 결과는 또 쓸데없이 정확해서 몸속에 있는 사소한 염증까지도 잡아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검사를 위한 검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추천 검사, 복부 CT입니다. 복부 CT는 췌장이나 신장처럼 깊숙이 있는 장기를 보기에 좋은 검사인데요. 문제는 복부 CT도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는 장기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요. 이 장기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조영제라는 물질을 써야 돼요. 이 조영제는 콩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부 CT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나 신장암 같은 질환들은 대부분 40대나 50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젊은 나이부터 걱정된다고 CT를 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비추천 검사, 뇌 MRI입니다. MRI는 CT보다 더 오래 걸리고 비싸기 때문에 막연하게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MRI는 뇌경색 같은 질환을 보거나 아니면 관절같이 미세한 조직들이 많을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하지만 편두통이나 아니면 치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머리에 MRI를 찍게 된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 없이 머리 MRI를 찍는 것은 별로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암 표지자 검사예요. 피검사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검사인데요. 췌장암은 CA19-9, 대장암은 CEA, 간암은 AFP, 전립선암은 PSA, 유방암은 CA15-3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각 암들에 연결된 종양 표지자가 있어서 이 표지자가 올라가면 암이 어딘가 생겼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종양 표지자 검사는 일단 암이 진단된 분들이 재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예요. 단지 검진상에서 수치가 높아졌다고 대학병원에 가시게 되면 대부분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다시 집으로 가시라고 합니다. 마지막 비추천 검사,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부전이나 아니면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검사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이 그냥 검진 목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에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요. 쉽게 말하자면 심초음파는 증상이 있거나 특이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검사들을 병원에서 왜 추천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은 과도한 검사를 하고 있고 조그만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대학병원으로 다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건강보험에 포함된 급여 검사보다는 비급여 검사가 병원의 수익이 좀 더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비용에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정도 검사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반대로 검사를 받았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검사,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공기나 뼈로 막혀있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특히 복부 초음파는 간이나 담도, 췌장, 신장과 같은 장기들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CT랑은 다르게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전혀 없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임산부한테도 할 수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2년 간격으로 한 번씩 받아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은근히 젊은 나이에 많이 발견되는 암인데요. 조기에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암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는 4에서 5년 간격으로 한 번씩은 시행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 MRA입니다. MRA 검사는 MRI랑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촬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뇌 혈관을 보는데 특화된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사는 뇌 동맥류를 조기에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뇌 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에서 확인되는 질환인데요. 뇌에 있는 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혈관이 터지게 된다면 3명 중에 2명은 사망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질환이에요. 하지만 미리 찾아낼 수만 있다면 간단한 시술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MRA 검사는 평생 한 번 정도는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 생각해 주세요.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심혈관 질환이나 성인병과 관련이 아주 깊어요.
만약에 경동맥에서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생길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40대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시행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인데요. 혈액 검사는 비용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 소요되는 시간도 아주 짧아요. 반면에 알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혈액 검사만 해도 몸속에 있는 기본적인 장기들의 이상사항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혈액 검사는 반년에 한 번씩은 집 근처 의원에 가서 하시는 걸 권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검사만 받아주신다면 큰 병을 미리 찾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만 잘 받아도 웬만한 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다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중요한 질환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진행되는 공장형 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밖에 의료진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진 성수기인 11월이나 12월은 피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면 정신도 없고 한 환자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널널한 기관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사망률 몇 %, 완치율 몇 % 이렇게 확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내 몸에 생긴다면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일단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써도 절대로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지금 투자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암 공부하는 의사 강영창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전공과를 정하기 전에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과 인턴을 돌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일 하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대장암 말기로 입원해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독한 항암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식사도 거의 못 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왠지 제 할머니 같기도 했고 매일매일 찾아뵈면서 손을 잡아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끝나고 이제 다른 과로 가기 전에요. 이 할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감사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래서 환자 옆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의사는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더 좋은 내과 의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